CEO와 임원의 절반가량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경영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야당 중진 의원 등에 대한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집중 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한국투자공사의 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 강판 사업 부문을 현대제철에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역대 최장기간 연속 매수세에 힘입어서 2040포인트 회복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구경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마감 시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포인트 오른 2040.6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정치권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장 초반 박스권 상단인 2050포인트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상승에 투신이 펀드 환매 물량을 내어놓으며 지수는 상승폭을 반납한 2040포인트 선에서 마쳤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2,829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3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며 역대 최장 연속 순매수 기록인 34거래일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기관이 투신이 1,935억 원어치를 내다 판 것을 포함해 2,225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했고 개인도 314억 원어치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이 2.32% 상승했고 은행과 기계, 금융업도 올랐습니다. 전기가스업과 의약품, 운수창고, 의료정밀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KB금융이 3% 올랐고 네이버와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이 6% 이상 내렸고 SK텔레콤과 기아차, 현대차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 코스피 상승세 속에서 이 고액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어떠한 내용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204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교체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펀드를 환매해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는가 하면 종목도 빈번히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 대신 주식 투자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지난 15일 기준 역대 가장 긴 기간인 30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순유출을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빠져나간 자금이 4조 3,240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주식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으로 간주되는 머니마켓 펀드는 지난 8월 말 66조 1천억 원에서 현재 76조 8천억 원으로 1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종목 교체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는 은행과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업종에 포함된 종목들을 일부 매도하는 대신 저평가된 종목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펀드를 환매한 자금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직접 사는 고액 자산가도 증가하고 있다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입하는 OCI와 같은 종목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구경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업 CEO와 임원의 절반가량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경영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이 CEO와 임원 8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새 정부 출범 후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52.4%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개선되고 있다와 악화되고 있다는 각각 25%, 22.6%로 비슷한 수준의 답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경영 환경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답변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란 답은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란 답보다 많아 전체적으로 내년 경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대외 요인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 성장이 가장 많이 꼽혔고, 대내 요인으론 부동산 경기와 가계 부채가 핵심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야당 중진 의원과 국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소속 야당 의원 등에 대한 공개 정보를,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집중 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야당 중진 의원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 정보를 지속적, 조직적, 반복적, 불법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 유력 인사들을 포함해 같은 기간 20만 건 안팎의 고객 정보 조회가 이루어졌고, 그 내역이 거래 내역 조회뿐 아니라 종합 고객 정보와 고객 외환 조회 등으로 망라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한국투자공사 KIC의 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 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이며 현재 약 67조 원의 국민 자산을 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KIC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주식, 채권 투자 수익률은 7월까지 2.47%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환당국이 KIC에 제시한 운용 기준보다 0.3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KIC는 국회의 장기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시 해외 대규모 주식과 채권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 강판사업 부문을 현대제철에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번 합병으로 열연, 냉연 강판 공정을 일원화해 생산 원가 절감은 물론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당진 3고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생긴 차입금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현대제철의 총 차입금은 11조 원가량으로 순이자 비용만 연 3천억 원 안팎에 달합니다. 냉연 사업을 떼어낸 현대하이스코는 석유와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등에 쓰이는 강관 제조와 자동차 경량화 사업 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아이폰 5S와 5C 등 애플의 신제품이 시장에 나왔지만 미국의 유명 소비자 잡지 컨슈머 리포트의 평가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4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이동통신사별 스마트폰 평가에서 갤럭시 S4는 총점 79에서 81점을 받아 버라이즌과 스프린트 등 미국 4대 이동통신사의 제품 순위에서 모두 1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애플의 아이폰 5S는 76에서 78점을 받아 4에서 6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아이폰 5S가 지문 인식 기능을 채용하고 카메라 성능을 높인 점 등을 높이 평가했지만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고 화면 크기가 작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10.30 10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총력 태세를 갖추고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와 경북 포항 남구 울릉군 재선거에 여야 후보들은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선거 지역이 두 군데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인 화성에 친박 원로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정치적 의미가 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라는 의미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철저히 지역 밀착형 나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초반 여론조사에 열세 뒤집기를 시도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권이 디폴트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타협을 이루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파장이 커서 이 협상 타결 앞두고 전 세계가 워싱턴발 소식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국제부 이혜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에게 몰렸던 미국이 협상 시한 딱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미국 시간으로 16일 밤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 미국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과 국가 부채 한도 증액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도 이 법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인이 이뤄졌고 상하원 의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사인하면서 발효됐습니다. 미국의 민주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와 내년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다 2014년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 정부가 패스됐습니다. 또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미국의 상원 여야 지도부는 연방 정부 폐쇄 이후 약 16세간 이어진 협상에서 팽팽하게 대치 국면을 이어가다 결국 국내외 압력이 높아지면서 데드라인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디폴트를 막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17일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으며 연방 부채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부 지출을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의 여야가 합의한 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던가요? 예, 합의안은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열어서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현재 16조 7천억 달러로 돼 있는 부채 한도도 상한을 새로 적용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통해서 연방정부가 돈을 추가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회에서 초당적 의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오늘 12월 31일까지 복지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며 상하원은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초 합의한 연방정부 자동 지출 삭감, 즉 시퀘스터 조치는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중단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이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좀 임시 방편, 미봉책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들 나오던데요. 예,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과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은 모두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20여일간 계속된 미국의 예산 전쟁이 종전이 된 게 아니라 휴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을 늘린 게 아니라 의회가 별도의 증액안을 마련할 때까지 현재 상한선을 일단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내년 2월 7일까지 증액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똑같이 국가 디폴트 위기에 맞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공화당으로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오바마 케어를 대폭 손질하려 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연말연시 강도 높은 정치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가에서는 이미 진짜 위기는 내년이라는 우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극우 보수 진영이 극명히 대립을 했는데요. 자, 이번 예산 전쟁의 정치적인 승자는 누구라는 평가가 더 주류를 이룹니까? 예, 미국 정계에서 벌어진 벼랑 끝 협상 과정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입은 쪽인데요. 오바마 케어를 지켜냄과 동시에 예산 협상 과정에서 국가 디폴트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쪽은 역시 공화당인데요. 애초에 목표로 내걸었던 오바마 케어에 대한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고 경제를 볼모로 정치적인 배팅을 했다는 비난도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제이 칸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승자는 없고 우리는 모두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정치적 내분으로 경제 회복에 발목이 잡힌 한편 중동과 아시아에서의 외교활동에 영향을 입으면서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미국의 위상에 금이 갔다는 지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는 오늘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파산 3부와 파산 4부도 동양네트워크스, 동양시멘트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 사이 각각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가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연구개발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연면적은 약 3만 5천 제곱미터로 내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삼성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밀집한 실리콘밸리의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삼성은 지난 7월 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 세너제이에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반도체 부문 사옥을 짓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이 노사 합의로 계약직 4,200명을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규모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노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계약직에 정규직과 같은 처우와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시중은행이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이나 별도 직군으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국민은행은 이들을 정규직과 동일한 관리 체계로 편입해 완전한 정규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LG CNS가 보고 싶은 해외 드라마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전문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망고 채널을 출시했습니다. LG CNS는 미국 워너브라더스, 폭스, 영국 BBC 등 해외 주요 방송사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방송사의 드라마 VOD 1,700여 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망고 채널 홈페이지와 모바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 스마트 TV에서는 별도의 설치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